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이쌤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최근 학교 폭력 사안을 확인해 보면 사이버 폭력의 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죠.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보복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가피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이버 폭력 행위가 한 번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선 심리적인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 교육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덧대어 나가면서 생각의 이음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관계성 교육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사이버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 올린 SNS 글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단톡방에 초대해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소통과 공감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리터러시예요. 디지털 환경에서 접하는 정보가 모두 사실은 아니거든요. 무분별하게 타인에 관한 내용을 게시했다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합니다. 미디어 문해력,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 맥을 같이 하죠. 디지털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행동하게 해야 합니다. 정보에 관하여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죠.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부터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사이버 공간에서 댓글을 달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환경에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다는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고요.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아주 엄격합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대부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체계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처리하고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면서 사회성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미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만 규정하고 있어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용어 정의를 비롯한 내용의 관련 법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용어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법의 적용에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타인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오늘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관련된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적극적인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